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전두현님 질문이 주셨네요. 자,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 붕어 형님께 질문 올립니다. 스포츠 운동을 직업 삼아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과는 많은 운동도 하고 체격도 건장하고 체력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진짜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동선수들은 나이가 들면 일반인보다 더 젊은 나이에 쑤시고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일반인보다 더 빨리 지병이 오고 단명하는 일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일평생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술, 담배 절대로 하지 않고 식단 관리도 진짜 철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그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이봉주 선수 아시죠? 우리 그 예전에 마라톤 영웅 그분이 지금 아세요? 몸이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가지고 병상에서 누워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노쇠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다 봤는데 국가대표 사이클 여자 선수인데 그 이제 림프종인가 그 백혈병 걸려가지고 걸리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좀 운명을 달리한 그 스토리도 봤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쇼스트랙에도 이 선수 중에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종양인가 뭔가 발견돼가지고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독 운동 쪽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일찍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단명하는 경우가.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운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어, 좀 더 장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근육을 더 발달시키는 건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유상철 이제 감독님도 이제 뭐 돌아가셨고, 근데 그분 이제 최장암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었어요. 가족력이. 어머니도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원래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가족력이. 그래서 특히 가족 중에 암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집에 암이 있다. 그럼 자식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스포츠 운동을 직업 삼아서 활동한 운동선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글 보시면 운동선수는 일평생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술, 담배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동선수들도 술, 담배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자주 합니다. 단 시즌 기간일 때는 절제할 뿐. 운동선수들이 술, 담배 안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365일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단 관리한다.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못 버텨, 사람이. 맨날 채소 반찬 먹으라고? 닭가슴살 먹으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그것만 먹고 살아라고? 못 버텨, 그러면. 더 못 버텨. 특히 운동하는 사람 치고 이거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술 다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운동 문화 중에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선배가 술을 이렇게 왜 소주잔에 따라주는 게 아니라 병째로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글라스 잔에다가 맥스로 채워가지고 그 원샷 하라고 해요. 이게 아마 거의 체육 쪽에는 다 있어. 특히 보면 왜 야구 선수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중에 왜 최동원 선수나 그 장효조, 예, 장윤희 선수가 일치 단명을 했거든요. 둘 다 원인이 똑같아요. 간암으로 돌아갔어, 간암으로. 야구 선수들이 간암이나 간경화, 폐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저도 들은 건데 세수대야 있잖아요, 세수대야. 세수대야에다가 그냥 소주 열대병 그냥 다 부어버리는 거야. 부어버리면서 이제 짬바 낮은 술을 그 마시는 거야. 돌아가면서. 나는 전통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있을걸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지금. 난 고등학교 분명히 있다고 봐.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주당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당들이 많아. 한번 달리 10병 이상은 기본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야구 선수들이 보면 배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술배야, 술배.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서 배가 나온다기보다는 술배입니다. 술을 그만큼 좋아해요. 그 예전에 그 이승엽 선수가 그 무릎팍도사에 팩스 젤리 먹으세요? 아, 팩스 젤리 반갑습니다. 오세요. 그 무릎팍도사에서 그거 아십니까? 원래 그 이승엽 선수가 고졸로 삼성에 들어왔거든요. 고졸로. 고졸 선수 들어왔는데 원래는 대학교를 가려고 했어. 대학교를.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직접 풀었던 썰인데 무릎팍도사에서 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옛날 같은 게 옛날 지금 프로야구는 고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프로야구는 고졸로 지명을 못 받으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나 그 윗단계의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대학교 이제 오히려 야구를 잘하면 대학교에서 모셔갔습니다. 모셔가가지고 대학교에서 더 발전해서 많은 계약금을 받고 갔어요. 네, 많은 계약금을 받고. 그 이승엽 선수도 원래는 프로에 입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양대. 한양대 야구 유명하거든요. 대학교 중에서. 그래서 한양대에서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인데 와가지고 운동하는 것 좀 보러 와라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회식 자리에 꼈어요. 껴가지고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 될 건데 어 남아서 끝까지 있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뭘 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수야 있잖아요. 거기다 술을 다 붓는 거야. 다 부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최대한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걸 원샷으로. 그 이성현 선수 그거 보고 쫄아가지고 바로 다음날 삼성하고 계약을 했대요. 이거 유명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고졸 선수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된 거죠. 만약에 대학교 갔으면 지금같이 또 잘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담배도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운동선수 중에 다 노는 사람들 많잖아.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 노는 부류가 많아가지고 보통 학교 다닐 때 좀 애를 좀 패고 다니고 좀 날라리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화시키려고 운동선수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운동부 애들이 좀 약간 좀 깡패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담배도 일찍 피우고. 예.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담배를 많이 피는 게 그게 있어요. 여자분들 물어봤어요. 왜 담배 피냐고 물어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 생각이 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적게 먹는데요.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리카네. 담배 독한 걸 피면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버지니아 슈퍼슬 레드를 사가는 거예요. 그 정말 독하거든요. 담배 피시면 아실 텐데 그 니코틴이 6mm인가 그럴 거예요. 6 넘어가면 비싼 굉장히 매운 거예요. 보통 4 정도 하는데 근데 그걸 사가시더라고요. 예. 그 사가면 물어봤죠. 여자분이 피기에는 굉장히 독한데 괜찮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뭐 필만 하다고. 죄송한데 이거 왜 피는 거냐고 하니까 이거 피면 너무 매워가지고 독해가지고 입안에 그 독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밥 생각이 안 난대요. 예, 밥 생각이 안 난대.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근육이나 몸을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를 해야죠.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체중 관리할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왜 보면 뭐 유도나 뭐 태권도 같은 거 보면 체급별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냥 훈련도 힘든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을 맞추는 거. 개체량을 통과하는 거 가장 힘들어요. 예. 어떻게든 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못 맞추면 이제 참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운동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대회 가가지고 개체장 통과할 때는 저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안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중 어떻게 맞춰야 되고, 맞춰야 어떻게 대회에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 피는 케이스가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팩스 디젤님. 지금 제가 마이크 바꿨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전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치고 있잖아요. 음, 고강도 훈련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특히 보면 여러 운동이 있는데 야구 선수나 또 뭐가 있을까? 육산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훈련 강도가 굉장히 세요. 엄청 세단 말이야. 그게 그냥 우리가 왜 보면 우리가 왜 그냥 헬스 나왔던 그런 가벼운 운동, 그 가벼운 운동이보다는 굉장히 뭔가 근육을 땡겨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육을 약간 미리 땡겨 쓴다고. 그러니까 막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쥐어짜내서 하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부상 같은 것도 엄청 많거든. 부상이나 아니면 그런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아프면서 참잖아, 이게 운동선수들이. 예, 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도 우리보다 막 건강해 보이고 세 보여도 안에 제대로 들어봐보면 우리보다 몸이 약할걸요?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약할걸요? 네. 특히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운동할 때 약물 사용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운동선수는 약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잖아.
저 스테로이드 아직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 유명하잖아요. 가장 약물의 교과서 아닙니까? 모든 운동선수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쓸까 말까. 그리고 지금도 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약물 그 검사가 꼼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약물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야구 쪽에서. 그거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걸려도 그냥 벌금 한번 내고 출장 경기 몇 번 나가면 그걸로 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선생님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욕 한번 먹으면 된다. 그걸 사용해서 나중에 성적이 달라가지고 상 받고 연봉 오르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약물을 자주 사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약물이 그 스테로이드가 안 좋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육을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약물, 이제, 약물 문제는 이 스포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그리고 보면, 특히 강도가 높은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약물 중독,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했다가 일찍 죽는 사례가 많아요. 보통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가장 부작용이 뭐냐 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그대로 죽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 어떤지 하면 자다가 못 일어나. 자다가 그냥 잔 상태로 죽는 거.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볼 때 레슬러나 야구 선수들이 그런 걸 많이 죽어요. 특히 레슬러들이 많이 죽죠. 그 예전 우리가 WWF나 WWE 같은 거 보면 레슬러도 근육 장난 아니잖아요. 펌핑 이빨이 들어가 있잖아. 물론 자기가 운동을 통해서 그만큼 올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약을 썼어요. 약을 만땅지 써가지고 현역 생활할 때 아마 약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달고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부작용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여기 보면 고강도 훈련이나 부작용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생산직도 포함되는 거야. 생산직. 어, 하프님 어서 반갑습니다. 예. 네. 생산직도 포함이 돼요. 생산직. 생산직 근로자들도 은근 심근경색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대 근무하는 직종이 또 뭐가 있어요? 경찰관.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교대 근무하다가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근경색으로. 왜 그러냐? 경찰 일이 뭡니까? 고강도, 스트레스. 항상 긴장을 달고 살고 잠도 제때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출동 나오고 이제 뭐 제압하 의료인들이 다반사다 보니까 그거를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단명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이 많은 은퇴 선수들이 은퇴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끝나고 나서 그 전에 하던 그런 습관들을 완전히 버린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고 왕창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왕창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운동 고강도 뭐 스포츠나 운동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운동을 이어나가는 사람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케이스가 뭐냐 하면 신건호 선수 아시죠? 신건호 선수. 예. 신건호 선수가 아예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데 감각은 남아있거든. 근데
왜 안 하냐 하니까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훈련했던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참아가면서 어, 진짜 하루하루 고랬던 게 막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운동만 해도 막 손살이 쳐지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동선수 출신들이 운동을 안 해요. 은퇴하고 나면. 운동선수 출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아예 손을 놔버려요. 일반 사람도 운동을 더 안 해. 더 안 하는데 더 많이 먹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런 케이스 많아요. 현역 시절에는 굉장히 날씬하고 근육도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돼지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더 늙어버리는 거예요. 배 나오고. 특히 운동선수 은퇴하면 살 진짜 많이 찝니다. 살 많이 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운동선수 때는 좀 많이 먹어도 워낙에 이 근육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만큼 훈련도 많이 하니까 먹어도 그렇게 살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이도 있고 어 운동도 안 하는데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먹는 건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원어플리 먹으세요. 자, 원어플리 이제 마이크 바꿨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서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옆에서 봐주는 감독이나 코치도 마찬가지죠. 부사관 1년 차에 살 확 찌는 것도 같은 논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전에는 누가 항상 이제 식단 체크하고 체중계를 항상 체크하고 어, 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여자분들도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예.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승엽 선수가 대식가예요, 대식가. 굉장한 대식가입니다. 그, 예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제가 썰을 들었는데, 중국집을 엄청 좋아한다고요. 중국집 하면 혼자서 4개, 5개를 먹어요. 메뉴를. 그러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 꽃배기가 아니라 그 꽃배기 기본이고 뭐 거기다 뭐 팔보채 뭐 양장피 깐풍기 시켜놓고 그거 혼자 다 먹는 거야. 남김없이. 그게 만약에 운동을 했으면 살로 안 가겠죠. 그만큼 이제 운동량이 있으니까.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살로 가겠죠. 야구 선수들이 식성이 좋아요. 네, 커버가 되죠. 야구 선수들이 식성이 좋아. 네, 식성이 다 좋아요. 괜히 그 체중과 골격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동선수 출신 분들이 나이 들잖아요. 그럼 일반 그 동년배 나이 분들보다 훨씬 더 늙거나 약해진다는 거. 네. 더 마르셨거나 더 왜소해져요. 네. 젊은 시절에는 우리보다 더 건장하고 힘도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허리도 굽었고 힘도 없고 수축해지고 혼자 제대로 못 걷고 하는 케이스가 은근 많습니다. 네, 많아요. 물론 이번에 저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다쳐가지고 관절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제 다치고 뿌라지고 해도
젊으니까 회복수도 빠르고 근육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특히 왜 보면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제 인대 같은 거, 인대 손상이나 심권우 선수도 얼굴 보니까 많이 노쇠한 티가 나더라고요. 아유 하프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특히 허리가 안 좋아 운동선수들이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 허리랑 무릎이.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근육이 있으니까 하체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발로 버티는데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힘들어도 아프고 이렇게 허리 근육 어깨 안 좋아도 항상 주사 맞으면서 그 이제 진통제 맞아 버티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그 몸 관리를 하고 이제 대회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수많은 이제 어깨 통증,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이 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일반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운동선수 대부분이 몸이 만신창입니다. 만신창이. 네, 만신창이에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운동 근육으로 버텼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나마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거기다가 자기가 소홀해지니까 보통 비슷한 나이대보다도 굉장히 좀 약해지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모든 운동선수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장훈님이 조금만 일어나도 어르신 마냥 꾸부정한 이유를 알겠네요. 특히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키가 크잖아요.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더 노쇠해져요. 힘은 셀지 모르겠지만 특히 거인적으로 부리던 2m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덩치는 큰데 그거 아세요? 장기는 작아요.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키 큰 사람들 장신들이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야. 우리가 키가 크다고 해서 나머지 장기가 다 그 사이즈에 맞는 게 아니라 사이즈는 보통상은 똑같은데 덩치만 크거든요. 그래서 면역력도 훨씬 약하고 관절 같은 것도 훨씬 약하고 특히 키가 훨씬 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죠. 하체가 약해요. 하체나 허리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 다쳐요 오히려. 키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보다 더 잘 다쳐. 뼈도 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장훈 선수 같은 게 예전에 KCC 시절에 목 부상을 달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보드 차고 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목도 아마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서장훈 선수 이제 포지션이 센터다 보니까 리바운드 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올리고 하잖아요. 목의 신경이 무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운동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해도 있잖아요. 그 통증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아프지 않냐. 그리고 좀 각종 어떤 질병에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잘해요.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소시적 때 내가 운동을 잘하고 뭐 성적이 좋았고 좀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평생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고강도 훈련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 운동선수 때 먹었던 것처럼 많이 먹고 어, 운동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 각종 질병에 안 걸리고 롱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운동선수 출신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